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파월 의장이 지난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내릴 수 있다라는 어떤 정책 조정 시기가 도래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거의 확정적인 상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제 뭐 지금 보시는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파월 의장이 2년 전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는 경기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물가를 잡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2년 후인 2024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선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단은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일단은 숨통이 좀 트이는 모양새가 연출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직까지 사실 이제 9월 FOMC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제 정책 조정의 시기가 왔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2% 물가의 상승률 2%대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점들이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그 0.25% 인하의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데 0.5% B컷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0.5%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환호할 수 있을까? 시장은 호재라고 인식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0.5%를 내린다는 얘기는요, 그 말은 동의어로 표현하자면 경기 침체가 왔다. 경기 침체 국면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든 금리를 인하하는 간 완만하게 연착륙해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금리 인하하기까지의 그긴 조정의 시간들 혹은 금리 인상하기까지의 그 기간들이 차라리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시기긴 한데 정말 이제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를 할 때에 있어서 단행을 하는 어떤 연준의 피벗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차라리 연착륙을 하면서 조금씩 내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2021년, 22년도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떨어졌던 건 왜 그런 거예요?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었잖아요. 물가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진짜 빅스텝, 무슨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해가면서 금리를 단숨에 5%까지 올린 거잖아요. 그 제로 금리 수준에서.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나고 벗어나는 기업들이 발생하게 되고 가계부채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든 금리를 인하하든 어쨌든 간에 연준의 피벗 단계, 즉 연준의 정책 조정 단계에서 우리가 이네들이 이제 단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차근차근 계단식 베이비 스텝으로 밟아 나가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0.5% 내리겠다. 0.25, 0.25 내릴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0.5%를 내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박이고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거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0.5를 내린다는 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린다는 건 경기 침체를 인정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제가 블로그에서 이렇게 따왔는데요. 여태까지 금리를 내렸을 때 연준의 피벗 단계에 있어서 주가의 이 변동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금리를 이제 내리게 됐잖아요. 내리게 됐을 때 이 연준의 특징이 있어요. 금리를 급박하게 내리게 되면 반드시 뭔 사건이 터져야 돼요. 뭐 서브프라임 위기든 아시아 금융위기든 뭐 닷컴 버블이든 코로나든 어떤 위기가 2010년대만 해도 뭐 버블 그 오일 쇼크가 나오든 그쵸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또 이때는 아시아 위기 닷컴 버블 또 이때는 뭐 9.11 테러 이후에 또 급락했고 또 이때는 서브프라임 위기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가파르게 인상되는 거죠. 가파르게, 그죠? 가파르게, 가파르게, 가파르게. 그럼 가파르게 인상될 때마다 주가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가파르게 떨어지죠. 가파르게 떨어지지. 가파르게 떨어지죠. 가파르게 떨어지죠. 가파르게 떨어져.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일치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는 오케이. 금리 내릴 수 있어요. 근데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단계 바이 단계,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살짝 내린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고디락스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증시로서는 더욱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금리를 확 내린다는 거는 경기 안 좋으니까 빨리 이거 단기 부양해야 돼 라는 의미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주가는 정말 대폭락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정말로 0.5%를 내릴 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0.5를 내린다고 하면 우리는 도망가야 됩니다. 일단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에서 9월 사이 FOMC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정말의 우려가 있는지 그 경기 침체가 정말로 나타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체크해야 돼요. 정말로 8, 9월 사이에 정말로 경기 침체가 드러나는지 정말로 그게 팩트인지 그거를 체크해야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관련된 어떤 그런 지표들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때까지 우리가 그러면 CPI와 PPI 같은, PC 같은 물가 관련 지표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는 이거는 조금 막말을 하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제 어쨌든 간에 연준이 이제 피벗 하겠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물가가 갑자기 폭등하지 않는 이상 물가 지표는 이제 중요하잖아요. CPI, PPI, PC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예전에는 이게 제일 우선시 됐다. 이게 제일 우선시가 됐다 이거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 이제는 물가 지표는 이제는 큰 의미는 없다. 이제는 뭐가 중요하다? 경기 침체 관련 지표가 더 중요하다. 즉, 고용, 경기 관련 지표들.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뭐 정확하게 다 잘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100%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유의미한 것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자동차 트럭 판매에 대한 지수이에요. 지 데이터예요. 경기 침체가 정말 시작이 된다고 하면 이제 자동차 판매량, 트럭 판매량이 줄어듭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제 이동할 때 또 뭐 건설을 하든 차량 이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차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네들이 줄어든다고 하면 이것부터 자동차 트럭에 대한 판매부터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가의 주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트럭 판매 데이터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뭐 여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아니면은 주택 가격이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볼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고용에 대한 것들이에요. 고용에 대한 것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ADP 민간 고용 지표라든지 또는 졸트 보고서라든지 또는 미국에서 이제 매주 첫째 주 금요일 날에 발표되는 노동부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노동부 고용 보고서에는 실업률, 비농업 취업 인구, 또 평균 노동 시간, 시간당 평균 임금들이 나오는데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에 앞서서 목요일 날에는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실업수당이 늘어나면 늘어나서 고용에 대한 부분이 악화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 악화가 된다고 하고 그 다음날 고용보고서에서 진짜로 악화된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또 증시가 또 떨어질 수 있는 국면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GDP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얼만큼 이제 구매를 하는지에 대한 여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는 뭐냐면, 이제 소비자들이 공포감에 떨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경기가 좋다, 나쁘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나쁘다고 했었으면 이 신뢰 지수가 또 좋지 않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공포감들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 신뢰 지수에 대한 평가도 체크해 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도 하나가 또 ISM 공급자협회의 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50 이상 넘어가면 호황이라 보고 50 이하면 불황이라 보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PMI 지수라고 하죠. PMI 지수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CPI와 PC, PPI보다도 얘보다도 앞으로는 여 지표들 이 지표들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9월에 금리 인하 하기까지 여러 가지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특히 그 사이에 경기 침체가 정말 온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서 입장에서 떠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정말 그런 비컷이 정말 올 수 있고 그러면 정말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지수들이 견조하게 나와줘야 그래도 경기 침체가 없는 상황에서 물가가 안정적이니까 완만하게 금리를 이제 내려도 된다라는 어떤 이 현상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물가 지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또 오늘 또 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뭐 공격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중동 정세가 갑자기 급변하면서 더 악화되면서 뭐 유가가 갑자기 폭등한다 이러면 좀 물가가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은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파월 의장도 일단은 아, 지속 가능한 2%대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헤즈볼라 간의 어떤 그 중동발 정세 악화가 어느 수준까지 가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가가 많이 이제 하락한 상태잖아요. 지금 70달러대, 80달러대 초반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가가 그렇게 높은 수준에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가가 조금 더 올라도 이제 물가에 어떤 그런 큰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좀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8월과 9월 특히 그다음에 하나 빼먹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이요. 빅테크 실적도 중요하지만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 28일 날인가 발표가 되는데 엔비디아는 기업이지만 이 엔비디아가 몰고 온 이 AI 반도체라는 거 결국에는 뭐예요? 테마가 아니잖아요. 실적이잖아요. 정말 세계를 바꾸는 실적의 어떤 바운더리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나빠지게 된다면 경기가 꺾이는 거 아니냐고 인식될 수 있어요. 적어도 주식을 하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네들이 주가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죠.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9가지 여러분 한번 체크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중등발 정세 요것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너무나도 좀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 됐어요. 이제는 뭐 하나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남의 나라 뭐 지표까지 우리나라 지표도 보기 힘든데 남의 나라 지표까지 내가 체크해야 되냐 이런 상황인데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체크를 그래도 해주시고 제가 또 조금 제때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좀 데이터에 대한 변화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성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